안녕하십니까. 고 서세원님의 팔자를 풀어서 그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잠시 짚어볼까 합니다.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명주의 성품은 만해 선생의 시를 인용을 해서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과 같이 정중동에 파격적인 악센트가 있는 강한 성품의 소유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필연적으로 주변 사람, 그것도 가족, 그 중에서 부부간에 잦은 스파크가 일어납니다. 이러한 충돌은 팔자 안에서 피할 수 없는 인연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주는 가정적으로 굴곡적인 삶의 주인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. 두령격의 사주입니다. 비유하자면 이 사주가 내가 우두머리란 뜻입니다. 독보적인 자존심이 있고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고 예민한 성품을 타고났다. 팔자가 변화무쌍합니다. 타고난 순발력이 있습니다. 이것은 기민한 피드백으로서 언변의 형태로서 표출이 됩니다. 따라서 이 사주는 입담의 천재, 뛰어난 재담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팔자에서 총칼이 난무합니다. 무기가 난무합니다. 자, 신분증이 없으면 불법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약한 거칠어질 수가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무인의 명을 타고났다. 무인은 파란만장하다. 그래서 풍운하의 명이다. 이런 사주는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돌아가시지 못해요. 자, 이 장수가 양날의 검을 쥐고 있습니다. 이 검은 언젠가는 나를 역습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삶에서 리스크가 굉장히 큰 사주입니다. 운에서 이 사주가 깨어지게 되면 반드시 그 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. 그래서 필히 흉사한다는 암시가 있습니다. 그것도 객사하는 겁니다. 부부 인연은 팔자 내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구태 설정을 한다면 살갑지 않은 관계로 설정이 돼 있어요. 그것도 기진맥진해 있고 또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부부 인연은 부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도 현실에서는 인연을 맺고 삽니다. 그렇게 되면 이 사주가 서서히 거친 호랑이로 돌변합니다.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민감한 반응들이 나타나서 계속 충돌이 있게 됩니다. 이 사주의 특징은 부인으로 인해서 내가 사방에 포위된 행복이기 때문에 강박관념이 굉장히 심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, 팔자를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. 또다시 리스크가 생기게 됩니다. 새로운 리스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. 그럼 왜 그럴까요? 이 팔자라는 것은 견제와 균형, 억강부약인데 균형이 깨어져 버리거든요. 그래서 새로운 인연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나를 공격하는 현상이 팔자 물상학에서는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. 이것을 비유하자면 전장에 임한 장수가 전장에서 여인을 취했는데 그 여인이 적과 내통하여서 나의 정조를 유린하는 형태로 비유될 수 있단 말이에요. 재물 인연 마찬가지입니다. 사주의 리스크를 더욱더 크게 만듭니다. 그래서 과욕을 부리면 큰일 납니다. 재물 인연이 66세부터 들어와 가지고 지금 큰 화를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사주에 재물을 노리는 험상구전 이리떼들이 바글바글합니다. 이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화를 당합니다. 내 몸이 다칩니다. 자, 운에서는 올해 하늘에 먹장구름이 쫙 가리고 있어요. 이 먹장구름이 뭐냐면 나의 프로젝트입니다. 설계도입니다. 계획서입니다. 도장 찍고 계획한 것이 바로 화를 자초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대운에서는 이 개가 해를 물고 가서 땅속에 숨겨버렸어요. 감추어버렸습니다. 얘가 태어나서 토끼를 쫓아갑니다. 원명의 토끼를 쫓아갑니다. 개가 토끼 두 마리를 사냥하다 보니까 헷갈립니다. 그래서 도저히 잡을 수가 없으니까 꾀를 냅니다. 원명에 있는 개코 원숭이, 개코 원숭이는 맹수가입니다. 개코 원숭이와 합작을 해서 토끼를 포위해버립니다. 합동작전을 펼칩니다. 토끼는 즉 나의 몸입니다. 내 몸이 포위돼 가지고 공격을 당하는. 자, 이
쇠붙이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격입니다. 바로 옛날 같은 금난을 당하는 거거든요. 그런 운에 들어왔으니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? 이 토끼 두 마리는 수풀림자가 됩니다. 토끼가 두 마리 있죠. 이렇게 토끼는 우리가 나무니까 1년생 풀입니다. 여기에다 언덕을 세우면 이런 게 됩니다. 바로 마와 관련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또 토끼 집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토끼 분비물은 지독합니다. 이 분비물이 썩은 물입니다. 이 썩은 물이 나의 몸을 침투한 겁니다. 종명한 겁니다. 따라서 이 사주가 맞다면 외부 힘의 작용에 의한 100% 타살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. 물상과 팔자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 사주는 난리통에 있는 전쟁통에 있는 장수의 명입니다. 내 현실적인 삶도 전쟁 그 자체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한편의 드라마다라고 볼 수가 있죠. 자, 전쟁통에서 전장에서 한 명의 장수가 죽었다고 그 전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. 후사들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될 것입니다. 사주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. 여기까지 말로 하는 통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론적으로 하나하나 풀이를 해서 올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